오늘 윤영동 코치님이 2024년 채용 트렌드 읽기로 이렇게 새롭게 돌아오셨는데요. 5년째 채용 트렌드 이렇게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강의도 하시고 또 현직에 계셔서 업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든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채용 관련한 분야에서 한 23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매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이 무엇보다도 또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코치님도 같이 우리가 알게 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배려하시면서 성장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항상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오늘 강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동 코치님 모시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뵌 지도 진짜 20년 가까이 됐네요. 거의 여기 오신 분들도 다들 직접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오늘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뭐 이렇게 먼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제가 옛날서부터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있으면 그 궁금해가지고 그 궁금한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김난도 교수님이 책을 쓰기 전에는 그 김경훈 소장님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국 트렌드 연구소 그 책도 한국 트렌드였죠. 그것도 읽어봤었고 그 전서부터 이제 해외 자료들도 보면서 5년 전에 이 책을 이제 한번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떻게 보면 채용 트렌드 강의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한 번 정도 그 관악 평생교육센터인가요? 거기서 한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극장을 하나 들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처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트렌드 책들이 나오고 그 책들 중에도 어떤 책들은 또 사라져요. 근데 저희 책은 그래도 5년 계속 나온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저 혼자 정리한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일하는 문화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채용 트렌드 2024 저자 윤영도입니다. 최근에는 좀 채용 분야의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취업 쪽에도 강의를 많이 했었고, 기업에서는 면접관 교육이나 뭐 비즈니스 라이팅 뭐 이런 쪽으로 좀 문서 작성, 뭐 기획서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했었고요. 여러 군데 뭐 이렇게 회사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보면서 이거를 어떤 부분이 바뀐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뭐 챗GPT도 그렇지만 뭐 AI 등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일하는 방식에서 일하는 문화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리더분들도 만나보고 채용 담당자도 여러분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현대자동차 그 분들도 만났었고 포스코도 만났었고요. 뭐 여러 부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직접 채용 트렌드 과정도 하고 있어요. 생산성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걸 보시면 지금 요거 만든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이거를 워드 크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워드 크라우드라고 한번 쳐보면 여러 가지 외국 사이트도 나오고 국내 사이트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이트에다가 제가 쓴 글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워드 크라우드를 좀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도 강의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칭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넣었을 때 키워드를 넣으면 이 컬처핏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컬처핏이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요즘에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소서 이런 것들 뭐 다양성이라는 것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원온 미팅도 많아요. 원온원 미팅이라는 게 1대1 미팅이더라고요. 1대1 미팅. 근데 왜 1대1 미팅을 많이 하느냐? 이제 그룹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리더가 일일이 개인화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 최근에 옛날 때는 지시를 내려면 다 그러니까 빠리빠리 잘 움직였는데 지금은 잘 안 움직이니까 1대1로 컨택해서 1대1로 많이 코칭도 하고 미팅도 많이 하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이크로 코칭이라는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칭도 옛날처럼 이렇게 브로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이크로하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고요. MZ 세대 면접관들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어 인터뷰라고 해서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세대 차이가 나면 벌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서 일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컬처핏 시대라고 얘기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023년까지는 많이 얘기한 게 직무 적합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직무 적합성.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직무가 적합한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뽑았는데도 지금 잘 적응 못하는 사람, 온보딩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조금 잘하는다고 생각했는데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실력이 안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문화적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화적 적합성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컬처핏이란 이 지원자와 기업의 조직 문화가 부합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가치관이 잘 안 맞으면 사실 조직 안에서도 이렇게 온보딩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근이라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컬처핏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근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지금 문화도 좋아졌고 그리고 성과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기업의 조직 문화에 얼마큼 잘 알아보는 부분이죠. 문화에 잘 적합한지 그것을 우리가 컬처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이 컬처핏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는가를 좀 유래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연구 나오는 이 에이미 교수님께서 이거를 하셨는데, 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환경 적합성 연구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조직 적합성이라는 말 안에는 앞에 개인, 퍼슨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쓸 때는 사실 조직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앞에다가 개인 조직 적합성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개인이 환경에 적합하냐 안 맞냐 이걸 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로 쓸 때는 퍼슨 그다음에 오가니제이션 그다음 핏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퍼슨 그다음 잡핏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잡핏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에 퍼슨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이걸 연구하실 때 이 논문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슨
그룹 핏이 있고요. 그리고 퍼슨 맞아요. 보케이션, 어, 퍼슨 보케이션 핏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슨 슈퍼바이저 핏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강의가 중요하겠어요. 같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조금씩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 두 가지만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적합성은 1차 면접에서 많이 봤고 2차, 3차는 조직 적합성을 좀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가? 지금 보면요.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왜 컬처 핏이 중요해지는가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신입사원들 조기 퇴사가 왜 퇴사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는 직무 적합성이 안 맞는다가 58%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영자 쪽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 여기 중소기업은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실제 업무와 생각했던 것이 다르다. 그리고 직무 적합이 맞지 않는다. 직무 적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둘 다 합치면 한 58%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 회사에 취업했다. 요것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연봉이 불만이거나 업무 강도가 불만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옆쪽에 보시면 기업 문화가 맞지 않아서 퇴사했다는 사람도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기업 문화가 맞지 않더라도 어차피 돈 받는 거고 연봉만 좋으면 그냥 그 정도 참고 하지. 근데 지금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화가 잘 안 맞으면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기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적합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문화적 적합도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기 퇴사에 대한 이유들이 있고요. 특히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직무 적합성이라고 해서 처음에 면접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직 적합성이라고 해서 이 업종이나 그리고 이 일이 이 회사의 분위기나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 맞느냐 이 조직 적합성을 상당히 중요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갔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바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쓰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인성이라고 해서 조직 적합성이라고 해서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성이만큼 두리뭉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보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인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보냐면 이 그 저가 항공사 중에 유명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채용이라는 셀렉션보다는 가족을 입양한다라는 채용이 아니라 입양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에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이걸 입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되게 유명했잖아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근데도 그분의 유지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어요. 만일은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만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컬처 커미트라는 실제 기구가 있고 그 기구 안에 동료의 관심이나 유머 감각이나 팀워크나 긍정적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유전 인자가 있는 사람만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지금도 이 회사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만큼
채용 브랜딩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이 컬처 핏을 중요시하면서 이 컬처에 대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이 엄청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 넷플릭스도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일 잘하고 최고로 성과만 내는 사람이면 넷플릭스에서 성공하겠지. 근데 넷플릭스에는 컬처텍이라고 해서 진짜 일을 잘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일을 이거 잘해야 전혀 된다는 부장님 거예요. 생각을 확신 하셨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 독전인 사람은 인재를 보호하고 채용을 안 시킵니다. 그 협업을 되게 중요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철저한 자기 관리가 이 컬처텍에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컬처텍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따라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이 컬처핏에 맞게 뽑으려고 많이 하고요. 이 아마존 사례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존 사례는 많이 유명하니까 이 바 레이저를 통해서 올바른 채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프로그래머를 뽑는데 프로그래머가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잘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면요. 뭘 보냐면요. 이제는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머가 이 사람이 내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까지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면서 디자인도 넘겨야 되는데 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에서 지금 이 컬처핏 인터뷰를 도입해가지고 직무에 채용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당근 마켓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회사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치관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면접을 되게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당근 마켓이 문화가 되게 좋다고 많이 소문났더라고요. 그만큼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을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안 되는 게 그냥 님만 붙인다고 해서 다 부장이라는 말 안 쓰고 님만 붙인다고 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근무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또 여기서는 그 무제한 휴가나 그리고 수평적 조직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바뀌고 있다. 지금 국내의 컬처핏 인터뷰 사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그림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어떻게 보면 조직 적합성하고 직무 적합성만 봤는데 이제는 세 가지 정도를 본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자핏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지만 40%밖에 자핏이 아니고요. 직무 적합도는 40%밖에 안 본다는 거고요. 문화적 적합도가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그 사람의 적합도는 10%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조직하고 잘 핏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그만큼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모티베이션이 안 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기부여 적합성도 상당히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별로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그물 채용이라는 게 네거티브한 채용 방식에서 이 낚시형 채용이라는 게 포지티브 채용으로 바뀐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이 낚시형 채용에서 작살형 채용으로 바뀐 거를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낚시 채용은 내가 직접 그 안에 뛰어들지 않고 낚시를 하는 거고요. 이 작살형 채용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살형 채용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작살형 채용에서는. 그래서 인턴십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코치님들 많잖아요. 커리어 코칭 하시는 분들은 경험 리스트를 적어보라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만 생각하다 보면 역량이 되게 불우하더군요. 그 역량 밑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 리스트를 적어보면 사실 나중에 자소서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면접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경험 리스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지금 이 융복합형 인재, 협력 인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컬처 피식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도별로 10대 채용 트렌드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회고를 좀 해드리면요. 2020년에 저희가 좀 얘기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앙코르 시니어가 이때 좀 많이 떠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쾌거를 저희가 좀 했고요. 2021년에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멀티 커리어리즘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커리어를 그냥 하나만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멀티 커리어를 가져가야 된다. 이 멀티 커리어리즘이라는 부분이 중요했고요. 2022년에 조금 저희가 좀 많이 알린 것 중에 많이 좀 보편화된 것 중에 제일 보편화된 것 같아요. 이게요. 리버스 인터뷰라는 키워드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면접을 할 때도 영면접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지원자가 또 어떻게 보면 면접관을 우리가 면접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이 리버스 인터뷰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됐고요. 2023년에는 저도 많이 글도 쓰고 강의도 많이 했는데 이 채용 브랜딩이라는 요 키워드가 상당히 2023년에는 많이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4년에는 컬처핏 시대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챗GPT로 요즘에 자소서 쓰는 거하고 MZ세대가 면접하는 거, 그리고 조직 안에는 요즘에 채용을 전담하는 조직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런 다이렉트로 소싱하는 팀이 헤드헌터에게 맡기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영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완전히 좀 바뀌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지금 두각이 나타나는 게 웰리스 센터가 기업에서 좀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조직 안에서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건강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챗GPT가 많이 뜨면서 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게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리텐션해서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것도 중요시되고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부분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코칭이라는 부분은 아마 이제 코칭계에서도 이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게 많이 떴듯이 아마 이제 코칭도 마이크로 코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드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 시니어 중에 요일드라는 개념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챗GPT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챗GP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리고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훨씬 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사용해서 그림으로도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챗GPT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유, 챗GPT로 하느니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야지 하다 보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시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냥 우리가 자료 도서관에서 찾아서 글을 쓴 거하고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하는 사람이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챗GPT로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최적화가 되고 훨씬 더 많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챗GPT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챗GPT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를 자소서를 쓰면 어떡하냐,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껐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많은 AI 전문가나 이 챗GPT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이 쓴 거랑 챗GPT가 쓴 거랑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는 힘들대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돈이 든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 부분들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챗GPT가 서류의 전형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이 에세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중요한 게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39.3% 정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가독성 있는 서류가 많아질 것이다.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도 이 챗GPT를 활용하는데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챗GPT를 한번 가보세요. 챗GPT 하나 여셔가지고 그 구글로 챗GPT를 한번 열어보시고 챗GPT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 자, 여기다 챗GPT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자, 챗GPT를 검색하셨죠? 그럼 챗GPT로 가봅니다. 자, 챗GPT로 오셨으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컬처핏이라는 부분이 지금 배웠으니까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이렇게 써보세요. 챗 GPT. 자, 이 챗GPT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삼성전자라고 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인사 담당자에 지원한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KPI라고 영어로 쳐보시면 좋더라고요. 그 대문자로 쓰시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KPI라고요. K, K하고, 잠깐만요. K하고 PI라고 한번 치시고, 그리고 알려줘라고 이렇게 삼성전자 인사 담당자 KPI 알려줘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의 인사 담당자로 지금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역량으로만 가게 되면 어떤 행동 지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성과 지표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KPI라는 개념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직무 분석을 좀 해서 어떤 성과가 잡히는지를 좀 알려줘요.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자기화 시켜서 쓰게 되면 직무 분석을 하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직무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도 높게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KPI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KPI라는 개념을 검색을 해서 써보시면 훨씬 더 요 그 챗GPT 안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당근이다. 당근 마켓에 지원하려는데 당근 마켓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니면 조직 문화, 조직 문화
담당자로 지원한다. 근데 이런 데는 KPI를 안 쓰고 OKR을 쓰더군요. 그래서 OKR을 적어보세요. KPI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이제 OKR인데요.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다가 당근, 마켓, 조직, 문화, 담당자라고 치시고요. 그리고 OKR이라고 써보세요. OKR. 영어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대문자로 치시는 게 좋겠죠? OKR. 알려줘. 이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근마켓 조직문화 담당자 OKR을 알려줘. 그러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 당근마켓에서는 KPI를 보다 OKR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OKR을 좀 찾아보시면 OKR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OKR을 참조해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마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소서를 쓰거나 또는 직무 적합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자기 장점을 또 쓰실 때는 스와트 분석으로 해서 SWOT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챗GPT를 그 지금 4.0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이 좀 빨라요. 4.0이 빠르고 4.0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4.0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 3.5하고 4.0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성민 선생님 소리 한번 켜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좀 써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쳐보셨어요? 지금 치지는 않고요. 챗GPT 써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치려고 이제 문장만 해놨고 예전에 지금 4.0은 아니라 그 무료로 벌써 저는 좀 써봤습니다. 회사에서. 네, 요런 요런 부분으로 지금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요. 네네네. 저 인재개발원에서 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저 뭐 신입사원들 그룹 신입사원들 입문교육 그다음에 계층별 뭐 리더십 교육 뭐 경력사원 과정 이런 거 진행하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그리고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조직에 어떤 이런 적합해서 잘 적응하는 부분들은 어떠세요? 보시기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채용 쪽은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채용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제 그룹 인재개발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희 관계사 모든 계열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1월, 7월에 이제 교육시키는 거 우리 3주 동안 그룹 교육을 먼저 받고요. 아무래도 요즘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좀 개인주의적인 게 좀 강하죠. 아무래도 옛날에 이 조직 차원의 뭐 극기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들은 다 아직 뺐고요. 주로 이제 창의성에 관련된 교육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IT하고 관련된 결합된 교육들, 뭐 이제 뭐 약간 이제 개인주의를 많이 이제 존중해 준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뭐 그런 쪽의 교육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옛날처럼 뭐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극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뭐 장애물 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뭐 아침에 집합하면 운동장에 집합했잖아요. 한 뭐 9년, 10년 전까지 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아침에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자율적으로 식사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52시간제잖아요. 6시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율. 체육관에서 운동하든지 뭐 영화 보든지 뭐 이제 자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요즘 MZ 세대에 많이 바뀐 이제 사원들 교육의 모습이죠.
네, 아주 좋은, 지금 현실 감각 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 책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초개인화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를 좀 더 들어가서 초개인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말씀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채용에서 AI 활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서류나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도 지금 AI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실제 AI 활용할 때, 직무 적합성이나 서류 평가도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사회적 이 스킬, 호감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AI 활용이 점점점 채용에서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이 챗GPT를 활용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챗GPT가 요즘에 달리 3까지도 붙고 뭐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실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제 4.0에서 가능해요. 4.0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실제 그림을 그려주더군요. 그래서 요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작업할 때 가끔씩 요거 챗GPT를 활용해서 하는데 실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하나 부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크리에이팅 이미지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미지 만들어 주는데 이미지를 보면 처음 만들어 준 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으니까 계속 고쳐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다 또 뭘 바꿔줘 해주면 이게 바꿔지니까 실제 요렇게 요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이런 거 하나 쓰면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써도 좀 인터넷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사람을 줄여줘. 그러면 사람을 줄여들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미지 활용도 해보셔도 좋은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서 또그 실습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들어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 몇 개만 알고 있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챗GPT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수업도 활용해도 좋고요. 그래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이렇게 월 내시면 이걸 쓸 수 있습니다. 프로로. 아수업 같은 경우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마 많이 쓰시겠지만 이걸 학생들 때도 전 강의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커리어 코칭을 하거나 뭐 할 때 아수업으로 가보라. 챗GPT로 가려면 자기가 이게 실제 컴퓨터도 없이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친구에다가 ASKUP라고 쳐라. 그러면 거기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채널 체크한 다음에 추가를 하면 이 아수업이 나오더군요. 그러면 아수업만 해도 거기다가 자기 내용을 써도 챗GPT가 이 아수업에 들어간 거니까 훨씬 더 물론 이제 내용이 좀 챗GPT의 내용하고는 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저도 써보니까 아수업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업은 또 강점이 뭐가 있냐면 그 실제 명함 같은 것도 이미지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면 그 텍스트를 읽어내요, 얘가. 아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스캔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셔도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수업 지금 추가하신 분은 이렇게 써보세요. 뭐라고 써보시냐면 컬처핏과 자핏의 차이를 알려줘. 이렇게 써보세요. 뭐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컬처핏 그리고 자핏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로 치셔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려줘.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챗GPT를 저도 많이 사용해 보니까 뭘 비교해 달라고 하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획과 계획을 비교해 줘. 그러면 기획은 뭐고 계획은 뭐다 확실하게 구분해 줘요. 근데 이거 사전 찾는 것보다 챗GPT가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 주면 훨씬 더 그 변별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많이 실습시켜 준 거하고도 이 전술과 전략을 비교해 줘. 그러면 전술과 전략 확실하게 비교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사고 기획을 하는 거라면 전술은 조금 단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확실히 알려주니까 그렇게 좀 요거 써보셔도 좋은 것 중에 하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수업도 좀 사용해 보시고요. 지금은 가르칠 때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티칭이라고 해서 티칭만 가르쳤지만 지금 마이크로 티칭으로 많이 넘어갔더군요. 이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에요. 이 마이크로 티칭이. 마이크로 티칭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코칭도 마이크로 코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적인 부분도 이 코치와 고객이 짧지만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혁신적으로 접근할수록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거시적인 것만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코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피부에 와닿는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할 때도 마이크로 코칭을 해라. 그래서 고객이 퍼즐을 모으는 거와 같이 이 개별 기술이나 정보 조각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 성과 모으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단점이라는 것은 마이크로 코칭은 장기적인 측면에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그 경력 사다리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커리어 모자이크가 뭐냐면 내 경험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 모자이크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도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영상도 보내드릴게요. 자, 요 크롬볼치의 이야기인데 요 영상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요 영상. 이 영상이 크롬보츠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계획된 우연이라는 그 진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만드신 분이고요. 요 이론을 한번 같이 요 분이 얘기하시는 지금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볼 텐데, 잠깐만 이거 소리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잠깐만요. 자, 크롬볼츠 선생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분이 사실은, 테니스를 직접 이 사람이, People forget. 이분이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치게 된 계기도, 테니스를 치는
여학생이 좋아가지고 그 여학생이 테니스 치니까 나도 테니스 쳐야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게 되셨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테니스를 치는 게 자기 인생에서 대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1학년 정도 1년 동안 테니스를 쳤대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공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어떻게 선택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이분이 테니스 코치가 마침 지나가니까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전공을 지금 못, 못 찾고 있는데 테니스를 1년 동안 치면서 저를 지켜봤을 테니까 좀 전공을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그 코치가 심리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심리학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심리학 가서 이제 과사무소에 들어가고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 아까 우리 아까 만났던 그 테니스 코치가 딱 계신 거예요. 아니, 테니스 코치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원래 심리학 교수인데, 이거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가. 내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이런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여러 번 겹치면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만 그런가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심층 인터뷰도 해보고 해보니까 계획된 우연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직업에 선택한 것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호기심, 낙관성, 끈기, 융통성, 이 위험 감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20%고 80%는 완전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재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된다. 제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채용 트렌드를 5년 동안 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만일에 그 계획된 우연을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천직 세미나라고 해서 희대라는 마법의 코칭 저자가 3일짜리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코치님이 꼭 들으라고, 이게 기회다. 아마 희대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제 직감을 들어야지. 그리고 들어갔더군요. 근데 이제 그림을 막 그리라고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날 그림을 그리는데 희대가 질문해 줬던 게 뭐냐면, 윤코치가 그동안에 뭐 실용서를 쓰고 뭘 썼는데 관점이 너무 협소하다. 관점을 크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생각한다면 뭘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채용 트렌드라는 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쓰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출판사에다 얘기했더니 출판사 쪽에서도 그건 어차피 꼭 필요한 책일 것 같고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5년째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재능도 무시 못하겠죠. 재능도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건.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습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습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이 학습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성장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중한 시간 오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이 학습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스킬을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훨씬 좋은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우연을 만드는 5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그러니까 호기심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껏 지금 캘리그라픽을 배우는데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배우냐 주변 사람들도 자꾸 물어봐요. 저때 왜 캘리그라픽을 배우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책을 쓰고 나중에 이게 글을 쓰는데 글씨를 워낙 못 써요. 그래서 이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자 학원에 갔는데 한자는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한자를 못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를 갔는데 캘리는 조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한 2년 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아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1급 강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마음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궁금한 것이 있어야지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걸 놓지 마시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수록 나에게 기회가 온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이 필연이 만들어지더군요. 이 묵묵히 해내는 이 인내심. 근데 저도 이제 성격 공부를 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많지만 호기심이 부족한 사람 많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 계획된 우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성격대로만 살겠다고 하면 나에게 좋은 운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좋은 운이 온다는 것은 내가 성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부정적인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점점점 여기 이제 후반전에 계신 분들 많죠. 후반전에 이 대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이 부정적인 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도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침을 맞으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막 뭐 목발 짚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힘들다고 하니까 짜증만 내고 화만 내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을 이 유연성을 가지고 그 낙관성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 이렇게 허리가 아픔으로써 내가 이번 기회에 이제 운동도 하고 뭔가 이런 계기로 삼자. 이게 이제 유연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낙관성. 이 긍정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다르겠죠. 다섯 번째는 위험 감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결과라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알려드렸던 건데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마 감마라고 해서요. 감마 AI라고 한번 쳐보세요. 감마 AI, 감마 감마 AI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감마 AI 많이 좀 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감마 AI가 최근에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챗GPT로 한번 자소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이트에서 그냥 선택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챗GPT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그만 두들기만 해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꼭 써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전 모드, 그 모드, 이게 다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요렇게, 여기도 있고요. 뭐, 생성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찾아보셔도 나오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챗GPT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는 다 하지는 않고 요 감마라는 것만 좀 기억하셔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좀 요즘은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나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좀, 이 챗GPT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나는 뭐 이런 뭐 커리어 코칭만 하고 나는 진로 지도만 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 AI나 이런 것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틀리면 어때요? 계속 해보는 거죠. 이렇게 낙관성을 가지고 위험 감수를 좀 하셔야 돼요. 약간의 불확실한 결과가 있어도 도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체계적인 선말이란 이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과정인데 요게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이 맹소작 그리고 좀비 뭐 이런 그리고 특히 여기서도 그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지금 방관자 방관자도 뽑아내죠. 이 썩은 사과들을 골라내면서 이 인터뷰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해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해외 사례들 중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아까 간만 하나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영어로 코드라고 쳐보시고요. 인터뷰라고 쳐보세요. 인터뷰. 코드 인터뷰라고 쳐보세요. 인터뷰. 코드 인터뷰라고 한번 쳐보세요. 코드 인터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코드 인터뷰. 이 코드 인터뷰 툴로 가보십시오. 근데 여기를 가보시면요. 지금 실제 옛날에는 우리가 코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냥 줌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줌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코딩을 하는지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예 코드 인터뷰 여기 사이트에서는 실제 줌하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 사람이 고쳐봐라 하는 걸 지켜볼 수가 있죠. 옆에서.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냥 우리 면접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당신 뭐 했습니까? 뭐 했으면 물어보는 과정으로는 사실 좋은 인재를 뽑기는 어렵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 실행시켜보고 경험했던 이 경험치를 그 사람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안 해보고 사람을 뽑다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인터뷰를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셔서 쭉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만큼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뽑는 과정이 옛날 같지가 않다. 지금, 세계적인 사이트나 세계적인 데에서는 정말 이 썩은 사과를 골라내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례도 보면 지금 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뽑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문화적으로도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 잘 안 변한대요. 그 부정성이. 그래서 정말 이 썩은 사과 중에 부정적이 강한 사람 또 하나 썩은 사과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어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혀 자꾸.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정성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개영철 감독도 뽑지 말라. 지금 뭐 요번에 축구 선수 요번에 문제 생기는 것도 이게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인성이다 뭐다 뭐 얘기가 많은데 인성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동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되고 운동만 잘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일만 잘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얼굴인데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요즘은 이 컬처 피스를 되게 중요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카카오베이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키트까지도 주고, 이 키트가 또 독일에 가서요, 이 디자인 어워드까지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토스도 마찬가지예요. 토스도 엄청 많이 신경 씁니다. 이 온보딩 프로그램을. 근데 온보딩 프로그램이 잘 안 돼 있으면 퇴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기 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요즘에 이제 채용 담당자들 저도 이제 면접관 교육을 많이 하지만 면접관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직무 적합도도 되게 중요시하지만 특히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온보딩을 잘할 사람인가를 유심히 보고 그 질문도 많이 하고 크로스 체킹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조직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직 문화가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남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남자 위주로 가던 시대, 그리고 명령 위주로 가던 시대의 조직은 결국에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동네 여기 마곡 보면요. 외국인들 엄청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진짜 일 같이 합니다. 다양성이 지금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배경에서 태어나서 다양한 인종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게 되게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이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절차 이 분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의나 공정을 추구해 가고 있다. 이게 조직 문화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거의.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 포용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조직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떠나는데 회사 안에서 뭘 해줘야 돼요? 포용성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윽박지르고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이래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용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리더십에서는 진성 리더십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긍휼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긍휼. 리더가 긍휼을 가져야 된다. 내가 긍휼을 갖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화만 내고 막 그러면 힘들죠. 이렇게. 자, 우리 우성민 선생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이 DE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조직에서 계시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 요즘요, 진짜, 그렇죠. 형평성, 요즘 MZ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공정한 문화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제 직급에 상관없이 뭔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요즘은 뭐 이제 자리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높은 직급이면 좋은 자리에 앉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자리도 이제 자유석, 우리는 아직 자유석 아니라 일부 회사는 자유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제 그런 문화 이제 바뀌는 게 있고요. 이제 다양성 있는 문화는 옛날에는 이제 직급별로 교육을 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임 대리과정, 신임 과장과정, 신임 차장과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직급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계층별로 묶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인재원에서도 고민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연차별로 끊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이게 계층을 왜 없앴냐, 직급을 왜 없앴냐, 직급끼리 이제 직급을 떠나서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직급을 떠나서는 과장은 과장끼리만 얘기하고 차장은 차장끼리만 얘기하고 이걸 트기 위해서 직급을 없앤 거예요. 너나 나나 공평한 그냥 1인자다 하는 건 요즘은 그렇거든요. 근데 인재원에서는 이제 그게 없이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계층별 교육이 이제 좀 없어지는 개념이라서 하는 게 연차별로 끊어서 하자. 1년 차부터 4년 차 한번 들어와라. 4년 차부터 뭐 8년 차 한번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요즘에는 다양하게 뭔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서 교육 현장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아주 좋은 현장의 그 어려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정성미 우리 선생님, 자, 소리 한번 켜보시고 이게 지금 취업 현장에서 DEI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정성미 우리 코치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만 이 목 풀어주는 거 뭐 갑자기 작동해서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들리시죠, 소리? 예, 잘 들립니다. 네. 아, 저는 사실 형평성보다는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다양성이랑 포용성, 그리고 사실 연결성을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형평성이라는 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 형평성은 지금 MZ 세대들이 많이 추구하는 뭐 공평함, 공정함이라는 이름과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는 지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본인에게 이로운 선택이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관점, 연결성을 조금 강조해서 취업 지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 연결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소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소통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이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 정보 분석을 할 때도 단지 그 홈페이지에 가서 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시대가 지나고 챗GPT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챗GPT를 활용해서 기업 분석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직무 분석할 때 저도 기업에서 좀 이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직무 분석할 때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챗GPT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면접을 이제 뽑을 때도 이제 면접관들이 요즘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 바른 채용 인증원에서 제공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휴대폰으로 딴청 치는 사람들도 많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사 막 물어보다 보니까 그 개인사를 물어볼 때도 그냥 개인사를 물어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직 적합성을 우리가 할 때 인성 면접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구조화 면접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비구조화 면접에서 구조화 면접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슈미트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제 채용된 이후에 그 업무 성과를 비구조화 면접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할 때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지도를 하실 때도 그냥 대면 역량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불호도해요. 그래서 이 역량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 대면 역량이다 그러면 그 역량의 행동 지표를 끄집어내고 그 행동 지표를 실제 경험에서 내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끄집어내면 훨씬 더 취업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을 교육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본인은 대면 역량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실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실제 행동 지표 위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수록 훨씬 더 지원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구조가 점차 이 밑에가 바로 조직 핏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위에가 자핏이라고 한다면 밑에는 컬처 핏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컬처 핏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컬처 핏을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성격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가치관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지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격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성격에만 머무지 말고 가치관하고 모티베이션, 그 사람이 어떤 모티브를 갖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었죠. 동기부여 적합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동기부여 적합성을 체크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적합성이 안 맞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게 10%까지 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사실 그냥 기술이나 지식에만 이렇게 취업 교육하고 취업 교육도 되게 스킬 위주로만 교육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동기를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성민 이사님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소리 한번 켜보시고 어떤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는지 여쭤볼게요. 아, 네. 정말 이 강의 주제 중에 한 번은 꼭 보여주고 가는 장표이긴 한데 제가 조금 많이 강조하던 부분이랑 우리 오늘 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KSA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특히 애티튜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아 이미지나 컨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특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되게 인성이라는 말이 되게 불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동의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윤리 역량, 직업 윤리 의식으로 많이 표현을 바꿔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역량 평가 위주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직업 윤리 의식을 체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역량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윤리 의식 평가라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윤리라는 말과 여기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맥락은 네,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면이 있어서 갑자기 좀 네, 공감이 되어서 웃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직업 윤리나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고요. 우리 우성민 선생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조직에서 이제 계시니까 실제 이 기술이나 지식이나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신입사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윤영동 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옛날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대기업 다니니까 자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뭐 많이 이제 주무기로 뭐 그냥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진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컬처 피치라고 하는 이 문화하고 안 맞으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다니고 그만두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 생각했던 직장 문화는 이런 거 아니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고 뭔가 자기랑 안 맞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게 조금 아깝기는 한데, 이제 뭐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듣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에도 근무도 하지만 학부생들한테 뭐 두 과목 정도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직업윤리 쪽하고 하는 뭐 이제 훈련평가 쪽을 제가 하고 있는데 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취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저는 너무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전해줘야 될 이 맥락을 제가 조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는 그걸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공부를 좀 하려고 취업에 관련된 걸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사실은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나는 그게 일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영동 코치님 아니면 정성미 코치님도 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인포메이션이나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고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취업 관련된 얘기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뭔가 못 잡아내겠거든요. 조직에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지? 우물 안의 개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오늘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듣게 됐으니까 나중에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네. 아유, 뭐 어차피 다 서로서로 이제 교학상장하는 거죠. 뭐 이렇게 좋은 말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해서 인성에 너무 집중하는데 사실 인성이라는 게 손에 잡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성검사, 뭐 족성검사 막 이런 것들도 하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역량 면접, 실무 면접 해서 면접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조화된 면접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통적인 면접에서 경험 면접에서 상황 면접,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면접으로 가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디스커션, 롤플레이, 그리고 인바스켓이라고 해서 요즘 직장에서도 인바스켓을 통해서 승진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구조화된 면접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 스타 기법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요. 요 스타 기법으로 할 때,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챗GPT로 한번 또 가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갔던 챗GPT로 가셔서 여기다가 자, 챗GPT로 한번 가보세요. 챗GPT 이렇게 가시고요. 자, 자, 지금 오늘 지금 수업을 요거 잘 들으시면 요거 하고 나서 또 몇 개 실습 몇 가지 할 거거든요. 요 실습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문제 해결 사례를 어, 스타 기법으로 이야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쳐보면 스타 기법에 대해서 얘가 또 알려주더군요. 스타 기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면접할 때도 스타 기법으로 많이 쓰지만 자소서도 스타 기법으로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스타 기법으로 자기가 자기 내용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자기를 놓은 다음에 스타 기법으로 정리해줘. 그러면 스타 기법으로 쫙 정리해 주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스타 기법을 꼭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스타 기법을 좀 넣어서 챗GPT를 사용하실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이 모바일 웹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 팀은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은 어떤 거고 어떤 행동을 수집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근데 결과도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처럼 웹의 일일 활성화 사용자가 20% 정도 증가했고 이렇게 수치로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또 이거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서 비슷한 이런 프로젝트도 해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기법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해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부분도 이런 거예요. 1분 여기다가 1분 소개를 하는데 문제 해결 위주로 해주로 해줘. 이렇게 치면요. 1분 자기소개 하는데 문제 해결 위주로 해줘. 자기가 데이터를 더 넣을수록 커스터마이징이 되더군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분 자기소개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강점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윤영도입니다. 뭐 이렇게 넣어서 조금씩 이 문장을 좀 가다듬어서 할 수가 있더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HR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컬럼을 의뢰했어요. 근데 제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챗GPT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단문으로 좀 바꿔줘 이렇게 쳐봤어요 한번.
그러면 얘가 단문으로 바꿔줘라고 치면 또 단문으로 좀 바꿔요, 이거를. 아까는 좀 길었는데 문장이 단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더군요. 그러면 좀 읽어보면, 오, 정말 아까보다는 조금 이게 단문으로 좀 바뀌었네. 이렇게. 그리고 좀 이 문장이 좀 너무 짧아졌어, 너무. 그러면 또 이 문장이 짧아졌으면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문장을, 어, 이렇게 500자로 써줘.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거는 또 뭐 잘못됐다고 하는데, 됐어요. 예. 자, 그리고 500자로 고쳐줘요. 500자로 지금 자수를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500자로 좀 맞춰주면 이것만 고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꼭 이걸로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짜 저는 많이 도움받았더군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 그 수업할 때도 많이 하는 것 중에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바탕으로 어, 수 잠깐만요. 이거 잘 안 먹어서 스와트 스와트 분석을 해줘. 이렇게. 그러면 앞에 내용 친 게 있으니까 그 내용 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와트 분석을 또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여기서 끝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요. 그냥 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더 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가면 더 깊게 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치면 좋으냐면 위에 내용을 표로 바꿔줘. 이렇게 해보세요. 또. 자, 잠깐만. 얘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볼게요. 근데 표 형식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표 형식으로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좋더라고요. 작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뭐 다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조금 몇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봤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표로 형태로 바꿔줘. 그러면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럼 표로 만들면 훨씬 실제 이 모양도 좋기 때문에 같이 그냥 복사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 넣어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표가. 그러니까 좀 작업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형태를 좀 해서 조금씩 사용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측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구글 트렌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트렌드. 내가 구글 트렌드를 분석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 트렌드를 이렇게 가보세요. 구글 트렌드를 가신 다음에 여기 탐색이라고 위에 써 있더라고요. 이 탐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탐색으로 들어가셨으면 여기다가 영어로 챗 GPT라고 이렇게 쳐봅니다. 챗 GPT. 영어로 챗 GPT를 보시고요. 비교를 할 때 여기 옆에다가 눌러서 챗을 한글로 해보세요. 챗을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GPT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챗 GPT가 여기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챗하고요. 챗하고 GPT라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글에 이제 여러분들 해시태그를 하거나 뭐를 할 때도 이게 한글 챗GPT하고 구글 챗GPT하고 달라요. 이게 챗GPT를 영어 스펠로 쳤을 때 100이라고 한다면 한글로 챗하고 GPT를 영어로 했을 경우에는 44가 나오고요. 그리고 챗GPT 그냥 한글로 해버리면 잘 먹히지도 않아요. 검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꼭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이건 구글 트렌드고요. 이번에는 네이버 트렌드로 가보세요. 네이버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로 가봅니다. 네이버 트렌드로 가셔서 여기 데이터 랩이라고 여기 써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검색어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 챗GPT를 영어로 써보시고요. 아까 한글로 그 다음에 영어로 GPT, 그 다음에 아예 한글로 다. 그리고 나서 요 맨 밑에 이렇게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는 잘 보세요. 오히려 영어로 챗GPT가 68밖에 안 되고요.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챗GPT를 쓸 때 해시태그를 한글로 챗으로 쓰고요. 그리고 영어로 GPT를 했을 때 1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집중도가 좋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검색을 요것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트렌드 분석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비카인즈라고 한번 쳐보세요. 비카인즈라고. 비카인즈라고 하면 언론재단 그 사이트인데 비카인즈에 들어가시면 이 비카인즈 안에 오늘 이 뉴스를 내가 다 찾지 않아도 이렇게 그 워드 크라우드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국제면 국제, 지역이면 지역, 스포츠면 스포츠, IT 과학이면 IT 과학으로 워드 크라우드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어떤 사이트냐면 여기 언론진흥재단이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PC통신서부터 이 비카인즈가 있었던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사이트고 이 사이트에서 검색하실수록 네이버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활용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쭉 한번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 지도를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쳐보셔요. 꼭 통계 포털을 가셔서 자 국가 통계 포털을 갔죠. 여기 쉽게 보는 통계로 가셔서요. 여기 가시면 내가 남성이다. 그리고 남성 중에 지금 지난 1년에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 뭐 배우자의 성적 폭력 경험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인 기업 중에 고용이 있습니다. 1인 기업 고용, 1인 가구 중에 고용을 클릭해 보시고 그리고 시도별 1인 취업 가구 요걸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 국가 통계 포털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다운로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엑셀로 다운로드가 되고 오름차순으로 요걸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엑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요걸 나중에 작업을 해가지고 쓰기가 되게 편합니다. 엑셀로 갖고 왔죠. 그러니까 국가 통계 포털로 가면 나중에 작업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로 만들든 뭐도 만들든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 작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객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통계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하고 자료가 없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서 오늘 알려드렸던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알아도 훨씬 더
그 데이터 위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이제 행동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타 기법으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 할수록 도움이 되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 저는 이제 코칭할 때 많이 하는 게 20개의 이야기는 갖고 있어야지 취업한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20개 정도 자기 이야기가 없으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얘기할 때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에피소드를 20개 정도 만들어라. 그리고 20개의 에피소드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어떤 역량인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중에 이 역량일 경우에 내가 어떤 에피소드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취업률이 훨씬 더 높아질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또 만든 카드가 역량 카드나 뭐 카드들이 있어서 그 카드를 통해서 이런 스타 기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스타 기법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T가 태스크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태스크도 중요하지만 태스크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 태스크만 중요한 게 아니라 3T를 기억하셔야 돼요. 3T. 세 가지 T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태스크라면 두 번째는 타겟.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했던 타겟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 했던 거를 얘기해야지 적극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태스크만 얘기하면 굉장히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트러블. 내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트러블이 있으면 또 뭐 손절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을 잘 못해요. 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트러블이 생겨도 그거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에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3T 기법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